어떤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간, 당뇨병, 혈관 질환이 있을 때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군요, 홍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난 토끼처럼 풀만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왜 높은 거야?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몸에 있는 유전자, 이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하는 이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리 간 속에 지방간이나 여러 가지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갑상샘, 갑상샘이 왜 문제냐 하지만 이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보시면 전체 콜레스테롤 240 이상, 또 중성지방 200 이상, 또 HDL, LD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자세한 질환들은 아마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어느 정도를 조절해야 되느냐. 적어도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또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으로 조절을 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인들은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이미 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 철저히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100 미만으로 조절하셔야 되고, 이미 내가 스텐트 시술을 했다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70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습관이나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한 약물들을 이용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과감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홍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콜레스테롤을 딱 떨어뜨리고 싶은데 말씀처럼 뭐 혈관 질환이나 뭐 유전 지방간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거의 다 위험 요소에 노출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 고혈압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고지혈증은 좀 애매해요. 뭐 증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그래도 증상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 고지혈증은 사실 피검사, 우리 정기검사나 또 정기검진 하지 않으시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증,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서 발견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세 가지가 높은 경우 네. 굉장히 이 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그래도 한 70%는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하지만 고지혈증은 지금 보시면 한 40%, 열에 4명 정도밖에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의 6분은 지금 모르는 상태로 저 상태로 병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특히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된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처럼 고지혈증은 거의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일상생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요, 우 교수님. 네,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조금 애매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뇌졸중이 온다든지 심근경색증이 오고 나면은 진작에 왜 안 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활 습관 속에 이런 걸 좀 교정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내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지 않나 한번 보는 게 좋은데요.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 분들, 그다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야식을 즐기는 분, 방금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단 거,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집니다. 또 수면이 안 좋은 분들 요즘 너무 많으시죠.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 부족이신 분도 많고요. 또 운동을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검진 시 이런 게 나오면은 반드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오 교수님 저희 집에 나타나셨나요? 와, 저는 체크해보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한 4-5개 해당되는데요?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잠 못 자죠, 당가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위험한가요? 전혀 실수하고 20년, 30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진행되다 어느 한순간에 큰 병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그런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심했어. 생활 습관이라고 하니까 잘 깜짝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돼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통증이 심해졌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경우군요. 이기영 교수님.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배탈이라든지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를 해서 고지혈증이 되고 그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등이 나타났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다른 질환하고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통이 있었다 그러면 혹시 위염이나 장염이 아닌지, 그다음에 또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쓸개, 즉 쓸개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쓸개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 생겼을 경우에 상복부, 주로 이제 약간 오른쪽에 복부에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지나친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또는 술을 많이 드셨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급성 췌장염 같은 병이 생길 수 있고 이러이러한 증상은 역시 상복부 통증이라든지 등까지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병에서 생기는 증상인지를 꼭 구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어떤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나요, 홍 교수님? 네, 저건 잘 못 보셨을 건데요. 체내에 지방이 많다 보니까 다들 혈관에만 쌓이는 줄 아는데 이게 피부나 이 힘줄 위에 이게 지방 덩어리가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어휴. 이게 피부 밖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덩어리처럼. 네. 잘 나타나는 경우가 이 사진으로 보시면 아마 아실 수가 있는데 눈꺼풀 또는 저런 무릎이라든지 손등 또 왼쪽은 저기 아킬레스 우리 발 뒤꿈치죠. 이제 저렇게 지방 덩어리가 저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고지혈증 환자들이 저런 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실제로 아주 저런 게 있는 분들은 사실 피부에 저게 쌓일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혈관에도 많으실 가능성이 네. 있겠죠. 이런 분들은 더더욱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고 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음식 섭취 때문이군요. 고콜레스테롤 음식보다는 포화지방이 문제군요, 오상훈 교수님. 예,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이 콜레스테롤 높인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포화지방이 높인다는 사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기나 기름진 고기나 이런 걸 먹었을 때 포화지방이 많죠. 근데 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문제는 그 포화지방 자체의 음식을 먹고 나면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 나쁜 콜레스테롤 또 간에서 이게 청소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리를 필요하신 분들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면은 아무래도 꺼려지기 마련인데요. 아까 오징어 보니까 371mg이었잖아요. 이거 보시고 오징어는 이제 앞으로 아예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높다는 달걀, 새우, 오징어는 먹지 않아야 될까요? 이 안 교수님. 돼. 네, 정답은 X입니다. 다행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화지방산이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걀 하나를 드시면 노른자 속에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으니까 네. 두 개만 드셔도 400mg, 즉 하루에 권장량 300mg를 훌쩍 넘는 그러게요. 그런 수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달걀 속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새우나 이런 음식에도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레시틴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포화지방의 문제가 되겠고요. 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는 그걸 이제 CSI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CS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우, 게 이런 것이 등심보다 더 낫죠. 등심이 훨씬 고기, 육고기가 CSI 지수가 높고요. 오히려 육류보다도 아이스크림이 CSI 지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육류를 드셔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리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콜레스테롤을 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빵이나 아이스크림을 안 드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세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습관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런 습관 조심하셔야 됩니다. 폭식, 음주, 흡연. 아무래도 안 좋겠죠, 홍구루 교수님? 네, 당연히 콜레스테롤 조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식습관뿐만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폭식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무작정 굶으신 분들 많죠. 일단 우리가 굶게 되는 것을 너무 이제 자주 하다 보면 네. 우리 몸은 대비를 합니다. 전조실 씨가 언제 밥을 먹을까? 평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지방으로 축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만들어 놔요. 너무 똑똑하다. 근데 주기적으로 잘 드시고 있다. 네. 그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바로 소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이나 여러 가지 지방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술은 아까 콜레스테롤은 적지만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주만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치킨이나 여러 가지 삼겹살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안주로 드시기 때문에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고요. 흡연은 당연히 흡연 자체도 안 좋지만 이 흡연 자체를 함으로써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동맥경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마지막입니다.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운동 양이 적으면 착한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거군요, 교수님. 네. 콜레스테롤은 아시다시피 몸에 좋다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즉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있고 몸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즉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세포나 조직으로 전달해주는 유조차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서 혈액 속에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청소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130 이하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나이가 드시다 보면 운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서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절 때 이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저희 많이 먹죠. 그리고 포화지방 가득한 음식 먹죠. 네. 폭식하죠. 음주. 야식하죠. 음주 네. 이거 하고 아유, 이거 다 맛있어요. 먹은 다음에 빈둥빈둥 누워서 TV 보기도 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뜨끔하네요. 건데요. 네. 이제 원인을 다 알았으니까 고쳐봐야 되겠죠. 김정은 트레이너 모시고 고지혈증에 좋은 운동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좀 유산소성 운동을 같이 해볼 건데요. 네. 고지혈증이랑 고혈압이 같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무산소성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성 운동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손을 약간 머리 뒤에 살포시 머리에요? 올려만 주시고 네. 깍지를 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만 올려주시고 저희 일단 옆구리 운동을 먼저 해볼 건데 네. 어떻게 하실 거냐? 척추랑 몸통은 최대한 고정을 시켜놓은 채 다리를 바깥쪽으로 오. 최대한 한번 들어 올려볼 거예요. 이거 약간 도마뱀 같은 거. 맞아요. 꼬리 도마뱀. 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지하고 있는 발의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게끔 최대한 이 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들어 올린다. 그래서 배꼽 높이 올린다는 정도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동물의 오른쪽, 세계인데요. 왼쪽,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하실 때 척추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네. 척추에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혈압 같은 경우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몸은 들고 고개는 정면을 주시한 채로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체를 들어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하체를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저희 세 번씩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 둘, 마지막, 오른쪽. 와. 잘하셨습니다. 네, 옆구리 엄청 당겼습니다. 그렇죠. 옆구리랑 이제 허벅지 안쪽까지도 운동이 되니까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15회씩 네. 한 3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이번에 옆구리 했으니까 이제 앞쪽이 남았죠. 자, 이제 앞쪽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앞쪽을 하실 때는 동일한 자세에서 자, 우리가 자, 왼발을 들어 올릴 건데요. 네. 왼발을 오른쪽 팔꿈치를 향해서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앞쪽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게끔 아, 숙이면 안 돼요? 네, 최대한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시고 꼭 닿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 안 닿을 수 올라갔는데. 있는데 일부러 안 닿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 일부러 안 닿았는데. 그래서 무릎이 배꼽 높이 정도까지만, 요 정도 높이까지만 올라올 수 있게끔. 너무 무리해서 안 드셔도 괜찮아요. 네. 자, 우리 5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발, 오, 은근히. 왼발. 그렇죠. 다시, 셋, 정말 오른발, 뱃살이 있을 수가 네. 없겠어요. 오른발. 아, 왜 송편을 먹었을까요? 안 먹는 걸. 이거 다 전 때문이야. 전과 떡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이 아까 옆으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짧기 네. 때문에 네. 20회씩. 20회. 네, 20회씩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옆구리살 그리고 뱃살까지 뱃살. 뺄 수 있는 뱃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